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루의 주식 시장을 알려주는 주식 TV, 주식 TV 맞나? 예, 증권 주식 TV 뉴스의 김수환입니다. 모자가 안 맞는 것 같습니까? 모자 작아요. 제가 대굴박이 좀 커가지고 이게 좀 작은데 저도 한번 껴보고 할게요. 주식 좀 합니까? 하는데 너 좀 치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주식 조금 할 줄 압니다. 주식 좀 할 줄 알고 하루 종일 앉아갖고 요것만 보고 있어요. 저는 요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주식을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은 뭐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시장에서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제가 추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20분 내지 30분 내외 이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 대응 방법까지 또 알려드릴 정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3세 청년이고 수익률 대회 한 번 붙어 비읍시옷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욕은 하지 마십시오. 한번 붙어봅시다. 자, 아무튼 일단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이따 뭐 주식으로 한번 붙어보자. 뭐 요건 이따가 얘기하시고 일단 HLB가 오늘 하한가를 찍었다가 한 27% 정도의 그죠? 27%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좀 착잡하죠. 이거 HLB 주주분들이 보고 계시면 굉장히 착잡할 겁니다. 근데 이제는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HLB 소액 주주가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20만 명 분들이 지금 굉장히 뿔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도 오늘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아까는 심지어 HLB 회장님이 직접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해명까지 했어요. 진양곤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접 해명까지 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맞다. 말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니네들이 미국에서 이거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거 페일이다. 이거 실패했다라고 얘기했는데 HLB 측에서는 아니다. 우리 성공했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엇갈리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11월이죠. 지난해 11월에서 이제 자사의 항암 치료제에서 미국 임상 3상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허위 공시에 대한 금융위의 심의 그리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지금 겪고 있다.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리보세라닙이죠. 리보세라닙. 이 리보세라닙이 사실은 진양권 회장님이 지난해 6월 달에 이게 사실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9월 달에 이게 또 회사 측에서 공시를 냈어요. 사전 허가 신청 진행 중이다. 3상을 글로벌 임상 3상 통과했고 원료 생산 준비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야 투자자들한테 이거 아니라고 했다가 또 맞다고 했으니까 이거 되는 건가?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 회사 측에서 우리 신약 허가 또 신청을 할 거다 그런 계획도 발표하고 이러면서 9월 21일 날 9월 21일 볼까요? 차트에서 9월 21일 작년 9월 달에 18만 원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13만 원을 뚫고 18만 원 여기까지 쭉 땡겼다라는 겁니다. 임상 시험이 의미가 있다 이러면서. 근데 이게 뻥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오늘 나오면서 뻥이었잖아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때리겠다는 건데 증권선물위원회가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시장의 경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허위로 뭔가를 작성하거나 이런 이제 회사들한테 이제 징계를 내리겠다라는 건데 사실 HLB뿐만 아니라 오늘 G3BNT도 있었고요. 그죠? G3BNT도 임상 시험 결과가 허위 공시된 거다라고 해서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지검에서 지금 검사를 진행 중인데 이것도 또 터졌고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또 한올바이오 파마, 한올바이오 파마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1월 달에 여기 또 이렇게 또 강한 하락세를 또 맞았었잖아요. 이때. 그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컸던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가 또 있었죠. 인보사. 그러니까 이때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죠? 이런 대형 솔직히 코오롱 정도면 대기업이죠. 코오롱 그룹의 한 측면인데 코오롱 그 기업에서 이제 뒷받침해주는 이런 회사까지도 이 임상 3상 추진 중에 사실 취소가 되면서 그죠? 이렇게 바이오 업계에서 사실 이런 이슈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HLB 사실 그러는 건데 제가 아까 그 회장님이 한 20분 가량 되는 그 영상을 제가 다 봤거든요. 다는 안 보고 한 15분 정도까지 봤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예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이게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실패면 실패, 성공이면 성공. 예. 실패면 실패, 성공이면 성공.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뭐 어느 부분에서는 좀 실패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고 이렇게 얘기가 되게 많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는데 사실 어떤 기자분이 그냥 딱 실패라는 단어만 딱 써가지고 그냥 기사를 내보내고 막 이랬다고 사실 그 진양건 회장님도 굉장히 난처하고 굉장히 불쾌감을 어떻게 보면 드러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서 증거를 남길 거고 그 다음에 그 증거로 인해서 그 증거가 이제 남아서 나중에 이걸 법적 효력으로 내가 쓸 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네들 자꾸 이상한 얘기를 퍼다 나르지 마라. 사실인 마냥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회복을 못했어요. 그죠? 주가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과 그죠?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졌는지까지는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미국에선 NO 했는데 HLB는 GO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뻥 이런 거예요. 그럼 뻥이야. 셋이 이야기가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 어떻게 전개가 돼갈지는 봐야 되는데 사실 이 전개가 돼가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건 개인 소액주주들, 그죠? HLB 20만 명의 소액주주들 그리고 뭐 HLB를 들고 있는 기관 외국인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진양건 회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임상 시험하고 신약 개발하고는 또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내용과 기본적인 그 부분들은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을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봐야죠. HLB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4조 원에 가까운 종목이었는데 4조 원이 넘는 종목이었는데 지금 하루 만에 지금 3조 5천억까지 빠져버리는 몇 천억이 그냥 불타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봐야죠. 일단 주봉입니다. HLB 주봉인데 사실 거래량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구간이 여기 그리고 가장 핫했던 구간이 이 구간이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땡겨줬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땡겨줬는데 이때 고점을 찍었던 구간이 얼마냐면요. 이때 고점을 찍었던 구간이 종가상으로 14만 9천 원대예요. 14만 9천 원대. 보이세요? 14만 9천 원대.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강한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물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4만 9천 원 이상을 주고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14만 9천 원을 주고 살 사람이 없는 거고 14만 9천 원이 올라가면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튀어서 17만원, 18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15만원이 넘어가면 이 종목은 대체적으로 뭐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든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 분석을 하든 간에 15만원이 넘어가면 살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15만원에서 얻어맞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더 이상 빠지지 않았던 자리가 얼마입니까? 자, 이 자리죠. 7만원이에요. 7만원. 7만원. 그죠? 이렇게 아주 큰 폭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14만원하고 15만원하고 7만원하고 요 사이에 박스가 형성이 된 겁니다. 박스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팔려는 사람이 많고 7만원까지 내려오면은 살려는 사람이 많고, 그죠? 그리고 그 가격의 중간값을 제가 하나만 딱 그을게요. 그 가격의 중간값이 얼마냐면 바로 10만 1,000원 정도예요. 10만 1,000원. 그죠? 10만 1,000원 정도인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힘의 논리를 보는 겁니다. 힘의 논리. 힘의 논리. 하단에 봉의 무리가 많습니까? 반으로 쪼갰을 때 상단에 봉의 무리가 많습니까? 여러분들. 상단에 봉의 무리가 많다. 1번. 하단에 봉의 무리가 많다. 2번. 뭐예요? 여러분들. 2번이죠. 이 박스권 안에서 하단권의 봉의 무리가 더 많죠. 그죠? 예.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하단권의 봉의 무리가 더 많은데 하단권의 봉의 무리가 더 많다라는 거는 사실 힘이 좀 약하다는 거예요. 주가가 15만원을 뚫고 가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면, 그죠? 계속적으로 저점과 저점에 올라가면서 이 박스권 내에서 상단에서 놀아야 돼요. 상단권에서. 이해되십니까?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강한 녀석이고요. 이게 더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더 강한 녀석이에요. 근데 HLB는 요 박스권에서 안타깝지만 하단권에서 더 많이 놀았다는 거예요. 예. 올라갈라 그러면 떨어지고 올라갈라 그러면 떨어지고. 그죠? 자,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됐는데, 자, 오늘 얼마를 찍었습니까? 7만원대를 딱 찍었죠. 맞아요? 7만원 맞습니까? 오늘 7만원을 딱 찍었어요. 주봉입니다 이거. 오늘 7만원을 딱 찍었죠. 순간적으로 이탈을 하긴 했습니다만 7만원을 찍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요. 예, HLB 뭐 순간적으로 내일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어요.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왜냐면 오늘 이슈가 워낙 컸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당황하는 사람들, 못 본 사람들, 공포에 질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일 순간적으로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등이. 어느 정도의 반등은.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반등권을 어디로 예상해야 되냐? 어쨌든 지금 악재가 터진 거는 사실이잖아요. 악재가 터진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악재를 순환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HLB라는 이 리보세라닙이나 아니면 HLB가 만들고 있는 신약이나 지금 판매하고 있는 약품들은 지금 중국에서도 굉장히 뭐 아까 몇 명이라 했더라? 뭐 아무튼 그 회장님이 나와서 자신감을 표하면서 우리가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금 신약에 관한 그런 지금 이런 커뮤니케이션적인 문제 그런 데서 지금 이 하락세가 유도가 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9만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9만원. 예, 9만원. 여기서 또 중간값을 내온다 그러면 9만원이죠. 근데 9만원을 한 번에 간다라기보다는요, 이게 또 시간이 걸리면서 또 한 일주일, 뭐 많게는 한 달 가량 왔다 갔다 하면서 87,000원, 9만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패닉에 감싸일 때는 아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한 87,000원, 9만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흐름이다. 근데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내가 이 데드캣 바운스라 하죠. 정말로 강하게 낙폭 과대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죠.
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지지라인으로 봐야 되느냐? 사실 오늘 여기를 지지라인으로 잡았어야 돼요. 68,900원 정도대를 지지라인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오늘 하락폭이 워낙 셌기 때문에 단기로 접근하실 분들은 64,000원이죠. 오늘의 저점을 웬만하면 안 깨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8만원에서 9만원 사이 정도가 되면 또 많은 매물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에 뚫고 가지는 못할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뭐 소위 말해서 물려 있거나 아니면은 뭐 투자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매물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 정도까지는 단기간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늘 좀 거래를 동반하는 하락세가 조금 무섭기는 합니다. 예, 저도 무섭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냉정하게 본다 그러면 냉정하게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반등이 나올 포인트에 왔고요. 왔고 조금 더 밀린다 그러면 한 5만 원 중반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마음을 굳게 드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LB를 믿는 분들, HLB를 가지고 있거나 HLB를 좀 믿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단기도 맘 편하게 안정적인 회사를 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돼요. HLB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떨어지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떨어지는 것. HLB가 굉장히 큰 이슈고 그다음에 오늘 뭐 허위 공시 혐의 G3 BNT랑 이제 수사를 착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G3 BNT도 한번 볼까요? G3 BNT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바이오 애들한테 왜 이러냐라고 하면은 사실 바이오는 꿈을 먹고 사는 회사잖아요. 실체가 없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실체가 이런 IT 기업이나 제조업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실체가 좀 작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야라는 그런 기대감에 사실 주가가 올라간 건데 그런 기대가 사라져 버리면 사실 이런 바이오주들은 급락을 면치 못하게 된다라는 건데 G3비엔트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요렇게 보세요. 지금 요 자리거든요. 15,000원 구간만 오면은 지금 반등이 나왔고 15,000원 구간만 오면 반등이 나왔고 이번에도 15,000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안 좋은 게 뭐냐면 지금 15,000원을 지금 여러 번 두드리고 있잖아요. 2019년도 7월에 한번 두드렸고 2020년도 3월에 한번 두드렸고 2021년 지금 2월에 한번 두드렸고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적 지지 라인은 15,000원이에요. 15,000원. 그러니까 종가상 15,000원만 지켜주면 돼요. 얘는. 그죠? 주봉상 15,000원만 지켜주면 되는데 이번에 반등이 나오느냐 나오지 못하느냐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만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얘도 또 어디가 이제는 저항입니까? 얘는 이제 24,000원, 24,500원 여기가 이제는 원래는 지지 자리였던 요 자리가 이제는 반대로 저항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24,500원, 600원 이런 자리가. 그죠? 그럼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줄이고 지금은 이제부터 박스권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스권이 얼마예요? 15,000원에서 24,500원 요 자리를 여러분들이 박스를 잡으시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이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허위공시다라는 검찰에서 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을 만한 어떤 모멘텀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그냥 가격 싸움이 될 거예요. 15,000원에서 24,000원 여기서 왔다 갔다 가격 싸움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지금 뭐 바이오는
복불복이다. 뭐 바이오는 뭐 대바인 쪽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것만은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LB가 지금 여기 박스권 중에서도 박스권 하단 쪽에서 놀고 있었기 때문에 힘이 좀 약하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캐치를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이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딱 하나만 뽑아라. 지금 시장에서 제일 핫한 거 딱 한 개만 뽑아봐라라고 하면은 이거예요, 이거. 이거, 여러분들. 고블린을 죽이세요가 아니라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에요. 자동차 반도체 시장.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점점 커질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뛰어드는 회사, 대한민국에서 이 차량용 반도체를 잡아먹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회사가, 칼을 뽑은 회사가 어디입니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 여기서 이제 지금 글로벌 반도체 점유율을 지금 장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저 회사를 그냥 사버릴 가능성이 있다. NXP라든가 아니면 ST마이크로 같은 회사를 그냥 삼성전자가 사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조를 준비하고 있어요. 100조. 이와 관련해서 100조 현금의 실탄을 준비하고 있고 NXP나 인피니언 아니면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같은 차량용 반도체 인수에 나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금 삼성에서도 하만 있죠, 하만. 그 오디오 스피커 만드는 하만을 인수하고 나서 지금 별다른 M&A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ARM이 매물로 나왔을 때 삼성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그 ARM은 엔비디아에게 갔죠. 엔비디아에 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 100조 가지고 뭐 할 거냐, 쇼핑해야죠. 그럼 쇼핑을 삼성이 어디에다가 쇼핑할 거냐, 삼성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대응을 코스닥 시장이건 코스피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나침반을 좀 잡을 수가 있는데 삼성이 이 자동차 품귀 현상, 자동차 반도체 품귀 현상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다 배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삼성만의 생각이 아니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발을 뻗고 나섰죠. 왜냐하면 자동차 반도체가 점점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딸리니까 이제 우리나라고 뭐 대만한테 가가지고 자동차용 반도체 좀 하나 줍시오. 지금 상황으로 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부족하니까 뭐 폭스바겐이나 뭐 포르쉐나 뭐 이런 대기업들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유럽도 지금 66조 9천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차량용 반도체 이거를 20% 정도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차량용 반도체가 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 차량용 반도체에서도 이 PBV라는 게 있어요. PBV.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저는 미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그 사람이 없는 자동으로 굴러가는 자동차인데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면서 지가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도 필요 없어요. 신호등도 필요 없고 지들끼리 인터랙트를 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저 가운데 들어오는 저게 기가 막히게, 저게 뭔지 아세요? 저 가운데 들어오는 저게 충전기예요. 무선 충전기. 그러니까 달리면서 무선 충전을 하는 저런 시대가 온다는데 저기에 기아가 내년에 저 PBV를 이제 런칭한다고 하죠. 보여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쪽 자동차 자율주행 시장, 자동차 시장이 점점 커질 거고 저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그 애플에서 저 시장을 잡기 위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거를 이 종목을 보셔야죠.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주봉인데 삼성전자는 아까 HLB라고 다른 점이 뭡니까? 다른 점이 뭐예요? 이 박스를 뚫고 지금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HLB랑 다른 점은 뭡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가운데에 딱 선을 그어 볼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죠? 지금 상단권에서 놀고 있었던 때가 더 많아요. 봉의 무리가 상단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뚫고 올라가면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 삼성전자가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삼성전자는 지금이라도 사도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사도 되는데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라, 이 자리에서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얘도 보시면 박스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박스가 이 자리하고 이 자리 81,000원과 89,000원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제 출발 신호가 나오냐면 89,000원을 뚫고 올라가 줄 때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쪽 산업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죠. 그래서 LG전자라든가 얘도 우상향이죠. LG이노텍 얘도 우상향이죠. 삼성은 또 삼성 SDI,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쪽 여기도 노리겠다는 거고, 얼마 전에 또 싸웠던 SK이노베이션, 돈을 물어줘야 돼요. 지금 LG한테 돈을 물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배터리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LG화학도 역시 계속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는 여러분들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이쪽 시장이 앞으로 10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라는 거는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그냥 시스템과 메모리 반도체 이 슈퍼사이클도 분명히 등에 업고 있지만,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고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쿠팡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쿠팡은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또 오늘 KTC, KTH, KCTC 그리고 뭐죠? KTH, KCTC, 동방, 이렇게 다 상한가 또 갔거든요. 또 갔는데, 쿠팡이 지금 미국 나스닥에다 상장을 한 50조 정도, 50조 정도를 상장을 한다라고 하죠. 50조 정도짜리 상장을 한다라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나스닥에 상장을 하니까 50조지 우리나라에서 상장했으면 50조까지는 못 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뭐 네이버도 있고 거의 네이버급인 거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뭐 이마트, 신세계, 이렇게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네이버가 과연 쿠팡보다 작을까? 라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좀 그렇지만, 미국은 이 플랫폼 기업들,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을 좀 후하게 쳐주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쿠팡이 또 나스닥을 선택했다라는 건데, 또 또 적자 기업이고 또 그런 회계적인 부분에서도 미국에다가 상장시키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동방이라든가 KTC,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얘네들이 지금 붙기에는 너무 늦었다, 너무 높습니다. KTC나 동방이나 아니면은 뭐 KTH나 이런 애들을 제가 여기서 사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단기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면 이거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거고, 아직도 죽지는 않았어요. 얘네들은 계속 살아있는 녀석들은 맞습니다만, 매매를 하실 때는 굉장히 주의가 요한다, 주의가 요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항상 그래요. 어떤 하나의 섹터에서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 시장에서 약간 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파티가 끝나고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정말 정신없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정도의 강한 이슈, 근데 이 정도의 강한 흐름으로 들어오면은 단기적 반등이 굉장히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를 치실 분들은 이제 이쪽에서 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 기업들이 계속 15,000원, 20,000원 여기를 유지할 것인가 라는 거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하실 분들은 이제 이쪽 이슈가 없어질 때까지 좀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보다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나 아니면은 이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그런 회사들에게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